자, 배운 게 있으니 이제 응용도 해보고 이제 새로운 내용도 배워가면서 스킬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컴포지션 만들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0초짜리 컴포지션 만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배운 내용들 응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자, 물론 뭐 더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배운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자, 그리고 뭐 더불어 뭐 몇 가지를 더 배워서 우리가 조금 더 느낌을 한번 살려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 애니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포지션 가지고는 전에 배운 걸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프레임 아래로 이제 내려서 자, 보이죠? 자, 아래쪽으로 힘을 줬습니다.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힘의 모양을 램프 어브 잡고 옵셋의 키를 잡아서 애니메이션 줄 수 있었어요. 자, 2초 동안 옵셋을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주죠. 그러면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됐고요. 또 하나. 자, 감속값을 줬을 때 우리가 이지 하이와 이지 로우를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뭐 이지 로우를 뭐 최대치로 올릴게요. 뭐 다 낮게 올릴 수도 있지만 최대치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면 자, 이렇게 아주 멋있게 감속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모션 블럭까지 추가하면 더 볼만하다고 했죠. 예, 아주 멋지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다른 애니메이트의 뭐 힘값들 뭐 많습니다.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뭐 간단하게 해보죠. 일단 포지션은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터를 지우고 예, 다르게 한번 도전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오파시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불투명도 이 오파시티를 내리는 방식으로 힘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 값에 힘을 주면 뭐 아시다시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애니메이션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차가 크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초간 스타트 값에 힘을 주면 한 글자 한 글자 나오는 시간차가 좀 커요. 그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나오게 연출을 해본다면 뭐 이렇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 힘의 모양으로 램프업을 쓸 거고요. 자, 옵셋 조합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역시 이제 2초간 잡아볼 텐데, 자, 이번엔 좀 애니메이션 다르죠. 좀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키프레임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자, 1초 정도로 줄여보죠. 자, 부드럽게 나옵니다. 멋지죠? 예, 근데 여기서 뭐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뭐 속도까지는 좋은데, 글쎄,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항목을 자세히 보면, 특히 이제 오파시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힘을 주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파시티를. 자, 램프업을 안 줘볼게요. 그냥 스퀘어로 줘볼게요. 이때 자세히 보면요, 이 힘의 모양을 바꿨을 때 특정 옵션이 생기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램프업을 줬는데 옵션이 사라지고, 뭐 일반적으로 스퀘어를 줬는데 뭐 옵션이 나오고. 자, 해당 옵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무드니스라는 옵션이에요. 스무드니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스무스니스. 자, 바꿔보죠. 스퀘어일 때는 나오는데, 예, 램프업일 때는 안 나와요. 이 정체가 뭘까? 예, 뭐 간단합니다. 이건 뭐 일단 오파시티 값에 우리가 힘값, 오파시티를 힘값을 쓸 때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 스무스니스는 이겁니다. 자, 굳이 설명하자면 램프업이라는 거는 자체 목적이 뭔가 애니메이션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힘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 엔드 값을 이제 키를 잡아서 제어를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또 애니메이션 시간차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오파시티 0% 제가 이제 힘 값을 잡아줬는데요. 이제 스타트 값에 애니메이션 주면, 자, 이제 드래그를 해보면, 보세요. 힘이 이제 점점 빠지는데요.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 중간 과정이 다 보여요. 자, 실제 키를 잡아보면 쉽게 얘기하면 오파시티가 0에서부터 100까지 변하는 과정들이 자, 모두 다 보입니다. 좀 프레임을 좀 길게 잡고 보여드리죠. 다 보입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의 중간 변하는 중간 과정이 디테일하게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존재하는 옵션이 스무스 옵션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무스니스. 쉽게 얘기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이 중간 과정을 자 스무스니스가 이제 100%죠. 부드럽게 다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다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램프업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램프업은 뭐 원래 부드러우니까, 예, 원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오늘 뭐 배워야 되냐면 이 스무스니스를 내렸을 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내렸을 때 상황.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의 중간이 약간 힘값이 변화되는 중간 과정이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생략합니다. 그러니 자, 글씨가 하나씩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중간에 변화 과정이 없죠. 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타자기 치듯이 써지는 글씨 같은 거를 표현을 할 때는 예전에 소스텍스일 때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소스텍스를 키를 잡으면 작업량이 많아요. 자, 그럴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 흰 값을 사용해서요. 특히 이제 스무스니스 값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써지는 이런 모션을 만들 때 반드시 스무스니스라는 옵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키프레임 간격을 줄여볼 텐데요. 타자기 써지듯이 또는 컴퓨터로 뭔가를 글씨를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자, 바로 이 스킬이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소스텍스로 표현하면 너무 작업량이 많아요. 자, 볼까요? 네, 멋지죠? 자,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오파시티와 스무스니스 값을 내려서 레인지 셀렉트 스타트 값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힘의 모양으로 램프업을 쓰면 스무스니스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부드럽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반드시 스퀘어와 스무스니스 값을 이렇게 내려서 한 글자씩 나오는 형식으로. 자, 영어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아마 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글은 어떻게 합니까? 한글은. 자, 한글은 죄송하지만 저 후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한글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어려워요. 익스프레션을 좀 써야 되고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텍스트 애니메이트를 조금 더 다룬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타이프라이터 코리안 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라이터 코리안 편에서. 자, 뭐 타이프라이터 코리안 편도 있고요. 잉글리시 영어 편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변수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중앙 정렬이나 이제 왼쪽 정렬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오른쪽 정렬 했을 때는 좀 지금 이 방법이 좀 불리해요. 좀 불리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프라이트 영어편, 또 한국어편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내용도 한번 살펴봤어요. 스무스니스인데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더 응용해 볼 거냐면 아까 간단하게 포지션하고 오파시티를 한번 써봤다면 이번에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로테이션 응용해 보죠. 로테이션 좀 누워 있게. 자, 누워 있다가 일어서게. 자, 이거를 이제 램프업 하고요. 옵셋 조합을 한번 구동해 볼게요. 램프업과 옵셋 조합으로 그냥 키는 잡지 않고요. 그냥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글씨 위치를 좀 중앙 정렬을 해보죠. 자, 전에는 한 글자씩 일어나고 그 다음 글씨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마치 이제 도미노 쓰러지듯이 자,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고요. 역시 시간차가 줄어드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죠.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키까지 잡아볼게요. 1초 동안 잡아봅니다. 이제 이지 로우를 올려서 감속값도 한번 줘보면 뭐 아주 그냥 멋지게 일어나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포지션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애니메이터를 지워주고,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씨가 맨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재미없죠. 이제 좀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오른쪽으로. 자, 현재 이제 컴포지션의 오른쪽 바깥으로 제가 포지션을 보내볼게요. 자, X축으로 화면에서 나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오른쪽으로 보냈죠. 자, 이때 스타트 값을 주게 되면 한 글자 다음에 그 다음 글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뭐 알아요. 뭐 키는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래요. 역시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의 시간차가 커요. 자, 그래서 자, 뭐하고 조합해 볼까요? 역시 이제 램프업 그리고 옵셋 조합. 자,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자,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마이너스 값. 역시 이제 시간차가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죠. 자, 키를 제가 이제 2초 잡을 건데요. 자, 2초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역시 이지로우도 한번 올려보죠. 자, 100%까지 올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적당히 쓰세요. 뭐 90%, 80% 쓰셔도 되고요. 뭐 저는 일단 이 강의를 위해서 100% 쓰겠습니다. 자, 보면 멋집니다. 이제 모션 블록 키고 보니까요. 아주 멋지게 들어옵니다. 그죠? 아주 멋지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뭐 키프레임 값을 뭐 더 응용해 본다면 뭐 두 번째 키프레임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 값을 복사했다가 저 뒤에 붙여넣기 하면 뭐 처음에 들어왔던 자리로 다시 역순으로 나가죠. 자, 나갑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응용할 수 있어야죠. 여기까지만 해도 전에 배운 내용들, 뭐 오늘 추가적인 내용도 좀 있었지만 아마 복습으로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는데요. 다음에는 자,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예, 뭔가를 추가하게 될 거예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